안녕하세요. 단도박 이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도박 중독자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회복으로 가는 길은요, 좀 특징이 있는데, 좀 하드코어한 이중진단이나 교차 중독 또는 폭력, 이런 문제가 있는 도박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포기한 분들도 계시고요. 좀 거부하신 분도 계신데, 그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 나름 이렇게 무난한 분들은 또 저랑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떠한 경우도 폭력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폭력은 실질적인 육체적 폭력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던진다든지 때리진 않지만요, 깨부신다든지, 그리고 칼을 들고 이렇게 설친다든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폭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그리고 문자, 하루에 100통 200통 실제로 그렇게 막 쉬지 않고 전화하고, 전화해서 그렇게 막 울부짖고, 문자로 그렇게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찾아오는 거, 회사로 찾아오고, 그 다음에 싫다고 하는데도 어머니가 교회를 다닌다 그럼 종교단체로 찾아오시고, 이러는 것과 다 포함한 걸 말씀드립니다. 막무가내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대리변제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제가 상담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도박 중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과거에는 술 문제가 같이 있거나,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과거에는 부부 사이의 도박 문제에서 이런 폭력 문제가 항상 거의 존재했었죠. 한 15년, 20년 전에는요. 하지만 이제는 부인들은 이런 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죠. 매우 심각한 그 공동 의존 부인이 아닌 이상은, 매맞는 부인들 아닌 이상은 당연히 법으로 폭행은 이혼 사유에 할 것 없이 바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도박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도박을 했는데 폭력까지 쓰는 남편과 살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당연히 이혼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죠? 부모와 자식 관계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실제로 부모를, 엄마를 때리는, 폭행을 하는 이런 도박자들이 저희 상담실에는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그건 고쳤죠. 고쳐야 하는데, 그거는 부모님들이 쉬쉬거리죠.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심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부모님의 오픈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상담을 받는 도중에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셨는지 저한테 상담 중에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내담자와 저는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나무랬죠, 매우. 그런데 그 부모님은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남편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공동의존 관계가 형성이 됐었고, 청소년기 때부터 그 아들의 어떤 그런 폭력성, 그런 부분들에 걱정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 케이스입니다. 또는 이제 다 때려 부시는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20대죠. 20대 갓 21, 2살. 그런 한 몇 년 전 케이스인데, 1년 가까이, 1년까지는 안 되는데 한 7, 8개월 가까이 이제 따로 사는데요. 부모님이 이제 독립을 시켰고,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그런데 요구를 하는데 어머님이 거부하고 이제 확고한 태도를 보이니까 문자에 막 되게 잔인한, 막 가만 안 두겠다, 내가 죽겠다, 죽이겠다부터 가만 안 둔다, 내 전화 안 받냐 막 하니까 그 거부해놓고 카톡을 막 100통, 200통씩 보내고요. 그리고 집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문 열어달라고 문 두들기고, 끝내는 안 열어드렸죠. 이런 행동을 거의 6, 7개월 이상을 쭉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머니는 법대로 해서 자기 아들을 협박 및 그런 주거침입, 이런 폭행, 이런 걸로 다 모아서 그 증거자를 다 포함해서요, 감옥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갈 수 있죠. 그럼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요,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때려도 마찬가지고 인간과 인간이 폭력을 쓰고 폭행은 용납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건 뭐 도박 중독이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이게 도박을 고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1년 징역형을 실형을 받고 1년을 살았고요. 실형 살고 나와서 저랑 상담을 했는데 거짓말처럼 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안함과 죄책감이 드는데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자기 감옥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전혀, 네, 정신병원 간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감옥 갔다 오고서 많이 교정이 돼서 그 부분은 인정이 되고 더 이상은 부모님에게 요구를 하지 않았죠. 그 대신 이제 도박 문제가 고쳐지지는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이게 거짓말 1도 보태지 않았고요. 예, 그런 조금만 상황만 제가 디테일하게 변형해서 말씀드렸지 팩트는 그대로입니다. 부모님이 고소를 했고 실형 1년이 선고가 됐고 부모님 합의 보지 않았고 나와서 그 친구는 부모님 원망하지 않고 반성했고요. 뭐 반성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원칙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112 전화하시면은 이제는 출동합니다. 부모가 때려도 자식이 때려도 부모가 뭐 이런 흉기를 들건 자식이 들건 이거는 다 이제는 가족사에 개입을 하게끔, 그렇죠? 폭력은 하도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112에 신고하면 바로 오고요. 일단은 분리시키고요. 피해자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건지. 당연히 거기서는 선처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사건화를 시켜야 되고요. 이게 기록에 남아야 하니까 최소한 처음부터 구속되진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교육도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죠. 그 거리 제한, 그걸 분명히 둡니다.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이 거리 제한을 어기고 들어올 경우에는 구속수사 이런 식으로 나가고 요즘에는 워낙 스토킹 범죄가 심하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스토킹이 가능하고요. 자,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나 나이 어린 친구들, 이 친구들의 폭력들이요. 심지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엄마에게 이런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의 공동의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이걸 공동의존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자식의 이게 한순간의 실수겠지라고 하지만 모든 중독자들이 이런 폭력 행동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도박 중독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은 절대 폭력과 연관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도박 중독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중독자의 뭐 이중 진단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초반에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요, 아무것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어머님들, 여기 부부, 주말 부부 하는 아버님들이 계시는데요. 주로 무책임하십니다. 이 내용을 만약에 부인한테 들었을 때 절대 용납하시면 안 돼요. 아버님이 어떻게 휴가를 내시던 휴직을 하시던 직장을 관두시던 어머님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하고요. 아버님한테는 주로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고요. 이런 거에 더 겁을 내고, 물론 뭐 겁을 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버지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소극적인 대처를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신고를 하시고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중독자는 눈치가 되게 빠르고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 잘 파악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릴수록 단순하고 다른 기능들이 뇌에 이거를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자, 오늘은 폭력을 쓰는 그런 대상자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할 수는 없지만 원칙은 단 하나, 법대로 하는 겁니다. 어떠한 폭력도 도박 중독 문제에 제대로 대처를 해야지 잘못 대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어머님들의 잘못된 마음, 이게 한순간의 실수였겠지 절대 안 됩니다. 네, 대리변제와 더불어 저는 강경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폭력을 쓰는 대리변제와 관련된 또는 자기 문제와 관련된 폭력을 수단으로 쓰는 중독자들에 대한 대응은 어쨌든 무조건 즉각적으로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셔라.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뭐 변호사나 이런 그 법률적인 분들과 상담을 해봐도 금방 나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